강학두님의 중안면 성형 강의 들으신 분들, 중안면 긴 분들이 계시죠? 꼭 보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눈코입 정현익입니다. 저희 병원에 강학두님 팬이 계세요. 근데 얼마 전에 성형 강의를 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번 봤거든요. 강학두님의 성형에 대한 관심과 경험은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정말 열렬히 응원하는 바입니다. 성형수술은 진짜 제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부적절한 수술을 받고 성형에 실패해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께서 올바른 성형 정보를 전달해 주신다면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께서 혹시 잘못 알고 계시는 성형 정보를 다수의 구독자분들께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성형외과 전문의인 저 닥터 눈코익이 올바른 정보로 다시 교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강학두님, 혹시라도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틀린 내용을 하나하나 수정해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안면의 개념인데요. 그 기준은 외관에서 봤을 때 미간부터 코 기둥의 바닥 부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 뜨는 힘이 약해서 이마를 많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미간의 위치가 높아지면서 중안면이 더욱 길어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경우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을 해서 이마를 덜 쓰게 만들면 눈썹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중안면이 짧아 보이는 효과를 내게 되고, 대신에 눈과 눈썹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인상을 쓰는 듯한 느낌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눈을 떴을 때 눈동자가 충분히 보이는 경우에는 사실 눈매 교정이 꼭 필요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마 근육을 사용하고 눈을 힘줘 뜨는 불편한 습관이 있는 경우에는 눈 뜨는 근육을 강화해주면 중안면이 짧아 보이는 효과뿐만이 아니라 이마 근육과 같은 눈 뜨는 근육을 보완하는 근육들을 덜 쓰게 되고 눈을 뜨는 근육의 과작용을 줄여주게 되죠. 그래서 저녁 시간에 눈이 무겁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등의 기능적인 문제를 개선시키고 눈을 편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얻기도 합니다. 영상 보시면은 학두님께서도 눈썹이 좀 올라가 있고 약간 내려보는 듯한 이런 자세를 자주 취하시는 걸 보면은 간접적으로만 봤을 때 눈 뜨는 힘이 약간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불편한 게 없으시다면 당연히 눈매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미적인 교정은 무슨 병이 있어서 교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수술이란 건 없어요. 그리고 코 관련돼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코가 낮아지게 되면은 중안면이 짧아 보인다는 내용,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중안면을 코의 길이로 인식하는 경향도 약간은 있기 때문에 중안면이 긴 분들은 코를 좀 낮게 만들어서 보완해 드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은 코가 짧아 보이는 느낌도 들지만 코가 원래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닌 이상한 위치에 달려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신데 유느님의 저쪽 아래 아시죠? 원래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니라 이상한 위치에 달려있는 느낌을 받는다는 게 미적으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오히려 중안면이 길더라도 굳이 코의 모양이나 위치를 손해보면서까지 짧아 보이게 만들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그냥 선천적으로 중안면이 긴 점을 일부 받아들이고 코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죠. 콧대가 얇아 보이려면 콧대의 폭이 좁고 콧대가 높아야 합니다. 코는 이런 산과 같은 구조거든요. 중안면이 길어도 콧대가 낮으면 넓고 퍼져 보이지 결코 얄쌍해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얄쌍한 콧대를 만들려면 높은 모형물로 콧대를 충분히 높여주거나 절골을 포함해서 퍼져 있는 모양의 콧뼈를 좁혀주는 수술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코의 세련된 느낌이란 아름다운 코의 라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건 콧대와 코끝의 밸런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코끝보다 콧대를 너무 높인 분들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당연히 시작점이 높아지니까 코가 길어 보이고 아바타 얼굴이라고 하죠. 이마와 코가 연결돼 보이는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죠. 이 경우에는 오히려 콧대를 낮춰줌으로써 세련된 코의 라인을 완성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콧대를 낮추면 코가 짧고 작아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끝도 밸런싱을 위해서 작게 만들어주면 더욱 잘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콧대가 낮고 코가 짧아 보일수록 마치 아기의 코라인과 같은 작은 느낌으로 코를 만들 수 있어서 어려 보이게 되죠. 모으는 코 말고 전체적으로 얄쌍한 느낌의 코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예전에는 실리콘만 넣어서 수술할 때 얄쌍한 코도 만들 겸 보형물을 떠받치는 지지력을 만들기 위해서 콧날개 원고를 중앙으로 묶어주는 술기를 병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억지로 뭐 찝힌 느낌이라고 그러죠? 그런 느낌이 나서 자연스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코끝을 만들어주는 날개 연골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굴곡을 만들고, 연골이나 연조직의 과도한 볼륨을 줄여줌으로써 자연스럽고도 얄쌍한 코를 만듭니다. 높은 쌍꺼풀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는 맞습니다. 단 중안면을 짧아 보이게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동양 사람들에게는 평면형이나 돌출된 눈이 많고 몽구주름이 발달되어 있어서 서양 사람들 같은 제대로 된 아웃라인을 만들기가 어렵죠. 그리고 눈물고랑이 넓어서 노출이 됐을 때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앞트임으로 몽고를 완전히 여는 게 좋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게다가 눈두덩이 조직도 두껍고 눈썹과 눈 사이 거리가 가까운 분들도 많아서 높은 쌍꺼풀이 어울리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자연스러운 속상 느낌, 높더라도 인아웃 정도의 라인이 잘 어울리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면 중안면이 연계가 됩니다. 이마고 상수를 병행하면서 높은 라인을 만들면 그나마 자연스러운 느낌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마고상이 미간을 들어 올리기 때문에 중안면을 약간 길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신 분들이 있어요. 눈두덩이 연조직이 얇고 안구가 함몰되어 있거나 서구적인 얼굴형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의외로 높은 라인이 잘 어울리기도 하기 때문에 예외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닥터 눈코익의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